2003년 볼턴 박물관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아케나텐의 딸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손에 넣었거든요. 높이 52cm, 순백의 석재, 3000년 전 아마르나 양식 그대로 대형 박물관과 크리스티 경매사가 진품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볼턴 박물관은 4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르나 공주. 3년 동안 수천 명이 이 조각상 앞에 섰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의 혈육을 직접 마주한다는 감동으로. 그런데 이 조각상, 볼턴 박물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헛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료는 석회석, 찰흙, 그리고 홍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세계의 기이한 사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타작한 위작범, 쇼 그린할의 이야기입니다. 슈퍼마켓 직원 출신 청년이 낡은 헛간에서 17년 동안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들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잉글랜드 북부 맨체스터 근처의 작은 공업도시 볼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곳. 쇼 그린할은 1961년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미술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뭔가를 만들고 재현하는 데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식이든 보면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든 르네상스든 인상주의든. 그는 20대에 골동품 딜러로 일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스케치, 사진, 미술 서적, 전시 도록을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팔아보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미술계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쇼 그린할이라는 이름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게 보통이죠. 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1989년부터 볼턴 외곽집 뒤편 헛간에서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헛간. 이웃들은 그가 뭘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도자기 뚜껑 같은 것들. 골동품 시장에서 팔릴 만한 작은 물건들. 그런데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이면 아무도 안 사지만 다른 이름을 붙이면 팔린다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쇼의 작업은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시대의 반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개당 최대 1000만 원 가치. 경찰 추산으로는 약 4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아직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폴 고갱 스타일의 도자기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갱은 19세기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의 거장이죠. 고갱이 도자기 작업을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었고 일부 작품은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쇼는 그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분실된 작품 중 하나를 재현했습니다. 아니, 재현이 아니라 창조했습니다. 파우누스, 즉 반인반수 형상의 도자기 조각상. 그의 어머니 올리브 그린할이 이 조각상을 소더비 경매에 들고 갔습니다. 올리브의 처녀 시절 성인 로스코 이름으로 출품했습니다. 소더비 경매 도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작품은 와일든스타인 연구소가 준비 중인 고갱 전작 목록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와일든스타인 연구소는 고갱 작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세계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낙찰가는 2700파운드. 이후 이 조각상은 시카고 미술관에 팔렸습니다. 시카고 미술관 후기 인상주의 갤러리에 상설 전시됐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이 작품 앞에서 고갱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2006년까지. 잠깐, 좀 이상합니다. 소더비가 틀렸습니다. 와일든스타인이 틀렸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이 틀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기관들이 전부 헛간에서 만든 도자기를 진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쇼의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의 재료, 기법, 화학적 특성, 마모 패턴까지 연구했습니다. 고대 유물을 만들 때는 실제 그 시대의 석재를 구해서 썼습니다. 이집트 유리, 대리석, 사암, 석회암, 설화석고. 재료 자체가 고대의 것이면 성분 분석을 해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과 맞아떨어지는 정교한 서사였습니다. 어느 집안이 1892년 경매에서 샀다. 그 이후로 가족이 보관해왔다. 19세기 기록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에서 작품을 만드는 건 쇼니 했습니다. 철저히 혼자. 하지만 박물관과 경매사를 찾아가는 건 그의 부모가 했습니다. 아버지 조지 그린할, 어머니 올리브 그린할. 조지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기술제도 교사 출신이었죠. 80대 노인 부부가 고가의 유물을 들고 나타나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가족 유물을 처분하려는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죠. 이 구도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쇼니 만들고 부모가 팔았습니다. 17년 동안. 자, 여기서 잠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확인된 위장만 120점 이상. 번 돈은 최소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 그런데 이 가족은 여전히 볼턴의 낡은 임대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 걸까요? 나중에 나온 쇼의 회고록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미술계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기 이름으로는 팔리지 않던 작품이 유명 작가 이름을 붙이면 수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7년 동안.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2003년, 쇼는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야심찬 작품에 착수합니다. 고대 이집트 아마르나 시대의 공주 조각상. 아마르나 양식은 기원전 1350년경 파라오 아케나텐 통치 시기에 꼽힌 독특한 예술 사조입니다. 인체를 좀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방식. 아케나텐의 딸들, 그리고 아마 투탕카멘과도 혈연이 닿는 왕족들의 모습을 담은 조각들. 쇼는 이 양식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높이 52cm, 석회석 재질. 표면에는 찰흙과 홍차를 발랐습니다. 3000년의 세월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홍차였습니다. 그리고 출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1892년 경매에서 우리 집안이 구입했다. 그 이후 가족이 보관해왔다. 조지와 올리브가 이 조각상을 볼턴 박물관에 들고 갔습니다. 박물관은 흥분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진품. 크리스티 경매사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진품. 볼턴 박물관은 44만 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이것을 대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도 유물을 이 가격에 샀으니 엄청난 행운이라고. 아마르나 공주는 3년 동안 볼턴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방문객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조각상이 만들어진 헛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2005년, 그린할 가족은 대형 박물관에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리아 석조부조 세점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세나케레브 왕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점에 50만 파운드를 요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전문가들이 살펴봤습니다.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19세기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세나케리브 궁전 발굴 당시 그린 도면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린할 가족은 추가 거래를 위해 보넴스 경매사에도 이 부조들을 가져갔습니다. 보넴스의 고대 유물 담당 큐레이터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짜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보넴스의 판정을 들은 대형 박물관은 스코틀랜드 야드, 즉 런던 경찰청 미술품 범죄 수사대에 연락했습니다. 2005년 말의 일입니다. 수사대는 18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부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그린할 가족이 팔았던 다른 물건들을 추적했습니다. 올리브의 처녀 시절 성인 로스코로 거래된 것들도 전부 뒤졌습니다. 나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안 말한 게 있습니다. 쇼니 만든 위작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로마 시대 금속 공예품, 중세 종교 유물, 르네상스 시대 드로잉, 인상주의 회화, 20세기 현대 조각, 영국의 국민화가 로리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추상 조각의 거장 바바라 헤버스 스타일의 도자기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는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린할 가족은 역사상 가장 다양한 분야를 다룬 위작 조직일 것이라고. 2006년 3월, 수사대가 볼턴의 그린할 가족 집에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집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볼턴 외곽의 낡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형사 5명이 도착했을 때 이런 곳에서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 안에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헛간에는 대리석, 사암, 석회석, 설화석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유리 제연품, 금과 은 제연품, 전문 조각 도구들, 수십 점의 완성 작품과 미완성 작품들, 형사들이 넋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스튜디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헛간이었습니다. 쇼온 그린할과 그의 부모 조지, 올리브는 2006년 3월에 체포됐습니다. 2007년 볼턴 크라운 코트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쇼는 4년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올리브는 집행유예 12개월. 아버지 조지는 건강 문제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그는 당시 휠체어를 탄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그린할은 리즈에서 비엔나까지, 런던에서 뉴욕까지 세계 최고 경매사들의 전문가들을 모두 속였다고. 여기서 잠깐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기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것이 단순한 범죄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틀렸습니다. 크리스티가 틀렸습니다. 소더비가 틀렸습니다. 와일든스타인 연구소가 틀렸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이 틀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이 한 사람의 헛간 작업물을 진품으로 판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작품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진품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양식이 맞고 재료가 맞고 출처 이야기가 그럴듯하면 의심보다 수긍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한 기관이 진품이라고 하면 다음 기관은 그 판정을 믿고 시작합니다. 대형 박물관이 진품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맞겠지. 이 연쇄 신뢰가 위작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됐습니다. 홍차와 찰흙이 3000년의 세월을 흉내냈고 그것이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속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인간의 자기 기만 능력에 대해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120점 이상의 위작이 팔렸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 건 44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수사관들은 100점 가까운 위작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신고 못하는 소장자들, 아직 가짜인 줄 모르는 박물관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어느 개인 소장가의 거실 벽에 쇼온 그린할의 작품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유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볼턴 박물관은 아마르나 공주를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하거나 창고에 숨겼을까요? 아닙니다. 위장 및 모조품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그 전시의 주인공으로 아마르나 공주를 내세웠습니다. 44만 파운드짜리 홍차 도색 조각상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름을 달고 전시됐습니다. 2010년에는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린할의 위작 약 10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번에는 가짜인 줄 알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쇼온 그린할은 2010년에 출소했습니다. 4년 8개월을 채웠습니다. 그 후 그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제목은 위작가의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읽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위트가 넘친다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달고. 아이러니하게도 쇼온 그린할이라는 이름은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위작범으로 유명해진 덕분에 그의 이름이 붙은 작품은 팔립니다. 미술계가 거절했던 그 이름이 이제 프리미엄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아이러니입니다. 쇼온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얻는데 위작 120점, 17년, 그리고 4년 8개월의 감옥이 필요했습니다. 미술계는 그의 재능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년 동안 미술계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계기를 기억하십니까? 아시리아 부조를 보넴스 경매사가 가짜라고 판정한 것. 그 전에 대형 박물관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린할 가족이 아시리아 부조를 보넴스에 가져가지 않았다면, 대형 박물관 하나에만 접근했다면 아마르나 공주는 지금도 볼턴 박물관에 있었을 겁니다. 파우누스 조각상은 지금도 시카고 미술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작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이름을 달고 조용히 전시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